마트에서 생선 한 마리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내가 알던 그 생선이 맞나? 이게 원래 이렇게 비쌌나? 어릴 때 밥상 단골이었던 생선이 언제 이렇게 귀한 몸이 되었을까요? 요즘은 순살치킨처럼 먹기 좋게 손질된 순살 생선, 오븐 밀키트 이런 상품들이 대세죠. 산지에서 집 앞까지 금세 도착하는 시대. 이제 바다와 식탁의 거리는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내 지갑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는 거죠. 유통 단계가 줄었는데 가격은 왜 그대로구나 더 올랐을까요? 그 답은 가격이 아닌 가치에 있습니다. 손질이 필요 없는 편리함, 1인 가구 맞춤형 포장 등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생선 한 마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복잡한 여정, 수산물 유통의 숨겨진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 여러분, 저는 경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작가 김바비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소개해드릴 7번째 이야기는 바로 바다의 물가, 수산물 유통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으로 생선 한 마리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생선을 정말 많이 먹는 나라예요. 바다와 가까운 나라답게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사람 한 명이 1년에 먹는 수산물은 약 58kg, 생선으로 치자면 100마리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선을 사랑하는 나라에서 왜 가격은 착하지 않은 쪽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업인부터 시작해 산지 위판장, 산지 중도메인, 도매시장, 소비지 중도메인, 소매상, 그리고 우리 식탁까지 통상 이렇게 6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준비, 위판 수수료, 창고 보관, 트럭 운송, 사람 인건비, 그리고 단계마다 붙는 마진까지 차곡차곡 생선은 바다에서보다 육지를 여행하는 동안 훨씬 비싼 입장료를 내는 셈이에요. 해수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생선값으로 10,000원을 낼 때 고생한 어업인께 돌아가는 돈은 약 4,0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유통구조, 농산물도 비슷합니다. 생산자가 수확하고 유통을 거치는 기본 구조는 같죠. 하지만 수산물은 유통의 성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수확 후에 며칠이 지나도 팔 수 있는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잡히는 순간부터 시간이 그 품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콜드체인 기술이 필수적이죠. 콜드체인은 출하부터 소비자 손에 닿기까지 온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를 지키는 정교한 저온 유통 시스템입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IoT 온도 센서, 초저온 저장고, 냉동, 냉장 차량, 화로 수조 같은 복잡한 설비도 필수적이죠. 기술과 인력, 에너지 이 모든 게 투입되다 보니 농산물과는 처음부터 비용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수산물 유통 비용률은 63.5%로 농산물이 49.2%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납니다. 수산물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 꽤 크죠? 하지만 수산물 가격이 그 이유만으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오래된 거래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같은 생선이라도 위판장과 도매시장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러니 산지 가격이 내려가도 먼 소비지에선 반영이 더디고 물량이 부족해도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중간 유통업자를 무조건 이 나쁜 사람 하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분들은 대량으로 물건을 옮겨와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덧붙이자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입산이 늘면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그만큼 가격 예측은 더 어려워집니다. 환율과 물류비, 어획량까지 얽히면 같은 종의 생선이라도 시기와 경로에 따라서 값이 확확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복잡한 파도 속에서 생선 한 마리의 가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오늘 먹을 생선을 고르고 있을까요? 예전엔 단순했죠. 얼마나 싸냐 그거 하나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손질이 편한지, 믿을만한 브랜드인지, 신선하게 잘 배송되는지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편리함과 신뢰 같은 가치를 보고 고르거든요. 실제로 최근 소비자의 85% 이상이 손질된 생선이나 포장된 간편식 형태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 4,60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5.8%씩 성장했어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시간을 아껴주는 편리함이 이젠 품질의 일부가 된 거예요. 결국 조금 비싸도 믿을 수 있고 편한 생선을 고르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온라인 시장이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농축수산물 전체 온라인 매출액은 2017년 2조 4,200억 원에서 2023년 10조 8,500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그 중에서도 수산물 온라인 거래 비율은 2020년 20.8%에서 2022년 27%를 넘어섰고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도 올해 10월 기준 4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켓컬리나 쿠팡에서도 산지 직송은 이제 기본 옵션이죠. 클릭 한 번이면 어젯밤에 잡은 생선이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하는 진짜 해양 배송 시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유통 단계가 줄었다고 비용이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신선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기술이 더해졌거든요. AI가 생선 등급을 자동 판매하고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상하차와 분류를 처리합니다. 산지에 있는 많은 위판장들도 저온 친환경 설비로 현대화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비용으로 여겨졌었지만은 이젠 이 생선 믿을만하다를 증명하는 새로운 신뢰의 기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장 싼 생선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선을 고르거든요. 이렇게 소비자 인식이 달라지면 유통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젠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바다의 길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이 복잡한 유통구조를 하나씩 바꾸려는지 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짧게, 더 똑똑하게, 더 투명하게. 그 해답이 바로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에요. 두 가지 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유통의 길을 완전히 새로 설계한 종합설계도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손을 본 건 유통 단계예요. 앞서 말했듯이 생선 한 마리가 바다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산지 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서로 연계해서 생산자, FPC, FDC,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단 4단계로 깔끔하게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산지에 수산물이 모여 가공 처리된 후 소비지로 바로 이동하면서 유통 과정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구조죠. 길이 짧아지면 유통비는 줄고 수산물 가격도 저렴해지겠죠. 덕분에 오늘 잡은 생선으로 만든 오늘 반찬 같은 신선 가공품을 더 빠르게, 더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유통 혁신은 단순히 물류 효율화를 넘어서 요즘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까지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한마디로 바다 유통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수산물을 온라인에서 쉽게 사고 있지만 상품을 규격화, 규모화하는 도매상인들은 실제 물건을 보면서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도매 시장이 열리면서 유통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죠. 앞으로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늘리고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자격도 완화해서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 바로 온라인 위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도 수산물을 모바일로 즉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잡자마자 판매 완료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좀 더 소비자 가까이 다가오는 변화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산지 수산물을 바로 살 수 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생활권 속 수산시장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 사정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매번 같지가 않거든요. 요즘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어장이 옮겨가고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산이 줄어들면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 발생 후 복구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형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식장과 종자센터, 연구시설이 한데 모여 AI와 센서가 수온, 산소, 먹이 공급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단지예요.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생산 효율은 높아지고 기후변화에도 꾸준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바다가 변해도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한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부의 비축사업 얘기입니다. 수산물 비축사업은 1979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이걸 현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로 손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획량이 줄거나 공급이 불안할 때 정부가 수산물을 사들여서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안정시켜 왔는데 수산물 특성상 냉동 원물 위주로만 비축하다 보니 수요 변화에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손을 보냐고요? 고등어 필렛, 손질 오징어, 절단 동태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원물뿐만 아니라 가공된 형태로도 방출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집 근처 중소형 마트에서도 비축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판매처도 확 넓혔습니다.
창고 속 비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비축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요즘 생선 앞에서 잠깐 멈칫할 때 있지 않나요? 야, 이거 진짜 안전한 걸까? 이거 어디서 잡힌 생선인지 알 수 있나?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런 불안감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줄이는 시대입니다. 수산물 이력제로요. 쉽게 말해서 생선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예요. 게다가 유통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판장과 양식장에서 방사능 등 주요 항목을 미리 꼼꼼히 검사해서 잡은 뒤 검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전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다의 미래를 조금 앞당겨 볼까요? 이제는 수산물을 잡는 시대에서 기르는 시대를 넘어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면서 바다만으로는 모든 식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아무래도 어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생물 자원의 종보전, 그러니까 적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다의 단백질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바다에서 건진 생선 대신에 바다 맛이 나는 식탁을 만드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생선의 맛과 식감을 구현한 대체 수산식품, 그리고 장어, 새우, 굴세포를 배양해서 진짜 생선살 구조를 만든 수산 배양육이 그것이죠. 바다의 맛은 지키면서도 바다 자원은 덜 쓰는 새로운 소비의 길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대체 해조육과 수산 배양육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면과 초밥, 어묵 같은 익숙한 메뉴로도 만나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식탁에선 어쩌면은 동해산이 아니라 동해연구소산이란 말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죠. 생각해보면은 이제 생선을 고르는 기준이 참 달라졌죠.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이거 오늘 잡은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냄새로 고르던 걸 이제는 새벽 배송 앱에서 어제 오후 3시 제주 앞바다 어획 이런 데이터를 보고 클릭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반쯤은 데이터 어부가 된 셈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똑똑해도 이 집 생선은 손맛이 달라. 이 정성만큼은 AI가 대신해 줄 수 없죠. 결국 사람의 정성과 노하우가 수산물의 최종 가치를 완성하는 거니까요. 해수부가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의 수고와 정성이 담긴 그 가치를 온전히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의 목표인 거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